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회차가 35회 시험입니다. 35회, 그러니까 1회부터 35회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을 때 35번째 시험이 된다라는 얘기죠. 시험은 2024년 10월 26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바뀌거나 뭐 연기가 되거나 뭐 당겨지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1차와 2차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치르되 동시에 봅니다. 나누어서 치르되 동시에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게 볼 거고요. 1차 시험의 어떤 점수의 채점과 2차 시험의 점수의 채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차 점수가 좀 남아서 2차 점수로 보태주거나 반대로 2차 점수가 좀 남거든요. 근데 1차 점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태주거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 안에서 뭐 보태주는 가능성은 있어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면제는 그러니까 가령 34회 시험에 1차를 합격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 35회 시험에는 1차를 안 봐도 괜찮아요. 한 번만 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35회 시험에 2차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졌다. 만약에 이제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36회 시험에는 둘 다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동차로 준비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보면 양이 많거나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하시게 되면 1차만 또 준비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 2차를 또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시 자격은 딱히 없습니다. 뭐 국적, 연령, 학력, 성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어요. 공법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어려워서 뒤로 미루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입문 과정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뭐 11, 12 과정, 1, 2월 과정, 3, 4관 지나가면서 공부하셔야지만 우리가 쌓여가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공법은 정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중개사 과목 중에서 민법, 공법, 개론이 수능 볼 때 국영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반복해 보면서 반복해보고 조금 남고 반복해보고 조금 남고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공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인식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뒤로 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뭔가 뭘 배우는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 신바람 고니공법과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고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뭘 공부하고 뭘 시험 보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야지 알아야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정규 수업 들어가면 이런 얘기 조곤조곤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 서비스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섣불리 들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40문제인데 이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보기를 주고 40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게 우리 시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당 정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8, 40이니까 8개씩 보통 정답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어려워가지고요. 점수 맞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문제 중에서 사실은 20개 정도만 내 실력으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나머지 20문제는 몰라도 점수 많은 데는 별 지장 사실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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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해가지고 20문제를 풀었어. 그렇죠? 근데 5번은 한 개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못 푼 문제 20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5번 찍으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도 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개씩 다 있어. 가성 없는 게 5번 찍었으니까 나머지 최대 몇 개? 8개. 최대.
그렇죠? 까지는 뭐가 된다? 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대한 풀이 문제를 봤을 때 객관식 문제의 맹점은 뭐냐면 번호마다의 정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모든 걸 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 정도 20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가장 없는 번호 골라서 한 번을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찍어서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공법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냐? 그럼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전반적인 베이스, 공법은 법률 과목이고요. 6개의 각각 개별법을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6개만, 우린 6개만 시험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이론 수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문제 풀이를 하는 거 처음부터 하는 거 좋겠지만 이론이 안 돼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문제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를 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론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내가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린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확인 과제를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메가랜드 게시판에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수강 후기가 있어요.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는 거지. 그런 수강 후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읽고 제가 강의에 반영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것도 거의 다 올리겠지만 네이버 밴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친밀도를 높이고 하루하루 과제를 매일매일 제가 오늘 올리고 내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우리 SNS는 다 하시니까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하루에 내가 봐야 될 거 짬내서 5분 정도 보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탈 때 짬나는 시간에라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SNS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요 중개 실무 쪽도요 시험 문제는 5개에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요 신고법이나 실무 쪽에서 플러스 한두 문제가 더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냥 서른 문제, 요거는 밑에 것에서는 2편, 3편은 딱딱 5문제씩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략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출제 비중 가지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순서는요. 무엇부터 공부하시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순서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요걸 토대로 해서 2편의 신고법이 이해가 되거든요. 요게 안 된 상태에서 2편이 바로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시고 그다음 요걸 하시고 그다음 실무 쪽은요. 종합적으로 타 과목들하고 다 관계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요 실무 쪽은 결론적으로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아이다 올리 셀링 포인트 이제 중개 실무와 관련된 영업 활동과 관계되거든요. 학교로는 또.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무가 구성되니까 실무 쪽은요. 제일 마지막에 다른 과목 어느 정도 되시고 요거 되신 상태에서 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그 기본 개념을 잡는 과정입니다. 기본 용어, 기본 개념, 그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 과정이 이제 입문 과정이 됩니다. 기본 내용을 아셔야지 나중에 또 시험도 준비하시고 시험용으로 심화된 내용을 또 준비하시고 시험에서 문제 푸시는 연습까지 해서 고득점 받고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 되는
가장 기본되는 기본 개념들을 요 입문 과정하고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 또 기본 과정이 있어요. 그 기본 과정하고 요 입문 과정 통해서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일단은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세법에는 처음에 세법 책을 탁 펼치면 조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조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별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세금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세금이 무엇인가 이 의미는 좀 이해를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조세라는 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세금이다. 그렇죠. 그냥 세금이 조세구나. 네. 이걸 어렵게 써서 조세라고 하는 거지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조세라는 건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라겠는데 가져가는 당사자로 보시면 돼요. 당사자가 국가라면 대한민국 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쓰는 요 세금을 요런 세금을 국가의 세금이라고 해서 줄여. 그러면 그렇죠. 국가에서 가져가는 줄이니까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지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방, 서울하고 경기도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또 쫙 줄여. 그러면 지방세? 그렇죠.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사례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 대표님, 제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저래서 공법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사례 갖고 왔는데, 대한민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법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내 재산권이고 내 사유재산권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일단 하지마라는 원칙을 두고, 이런 경우에는 해도 좋다, 요럴 때는 해도 돼, 요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듯 평평하게 규제할 건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안 돼,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법문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성문화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도리, 관습적인 법률이 아니라 하나하나 법조문에다가 여기일 때는 이거 해, 여기일 때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나하나 명문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부담 없이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요. 만화를 그냥 아주 간단한 단편 만화를 3편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이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중개. 여러분 이제 중개라는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런 중개. 그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을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럼 개업 공인 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개업자한테 우리가 돈 주고 뭐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뭐 세를 얻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은 알지만 그걸 좀 만화로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한 강의가 대략 한 30분 정도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분 분량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끊어갈 건데, 한번 30분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첫날은 우리 임경 선생님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든 성취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나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느낍니다. 후회합니다. 천천히 하신 분들은. 자, 늦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